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편법이 결국 불법을 양산합니다. 3개월치 보험료 약 20만 원을 내고 $10,000가 넘는 고액 치료를 받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들의 한국 체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한국 재입국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짧은 체류 기간 요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병 환자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혈모 세포이식 외 고가의 의료 행위에 사전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 명으로 내국인의 3.7배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외국인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해 14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 탈퇴한 외국인도 44명이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 새로운 한인 교통경관이 선서를 마치고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교통정리와 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한인 교통경찰이 선서식을 마치고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형사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빌 박은 타운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타운 행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린이 만남은 도와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펠팍 타운 행정부는 새로운 교통경찰 채용이 최근 주차 티켓 문제로 불편을 겪는 한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부터 빌박 신임 교통경찰이 펠팍 교통정리나 주차 티켓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 회의에서 상정된 경찰 추가 채용 관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지만 펠팍 내 한인 주민 비율에 비해 한인 경찰이 크게 부족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한인 경찰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주류 언론이 19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 탄생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투표율을 지적하며 정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는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NBC는 28일 뉴저지주 앤디 킴 후보, 캘리포니아주 영 킴 후보, 매사추세츠주 댄 고 후보, 펜실베니아주 펄 김 후보를 소개하며 1999년 이후 연방의회에 없었던 한인 의원 11월에 4명 생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국장을 지내는 등 국제 정치통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댄고 후보는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청 검사로 일했던 펄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인 메리 스캔론과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 김 후보는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주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앤디 킴 후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1세들은 정착하기 위해 생업에 바빠 정치력 신장에 주력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2세들은 9.11 사태나 LA 폭동 등을 겪으면서 정치력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며 2세들의 정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MBC는 2016년 대선 당시 55%의 한인 유권자가 등록을 했으며 직접 투표를 한 비율은 46%에 그쳤다며 한인들의 투표율은 아시안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지적하며 18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대표할 의원을 뽑으려면 정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는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민정책이 미국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쓴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아메리칸 항공의 더그 파커 등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소속 CEO 59명이 지난주 커스텐 닐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이민정책 결정으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법을 잘 지키는 숙련 노동자 수천 명의 삶에 지장을 주고 미국 경쟁력을 해치는 변화를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닐슨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민자 체류 자격 강화에 대해 기존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은 정부가 가족들을 갈라놓는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전체 집단에 더는 면책이 없도록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맥케인 의원 별세에 대해 공식적인 조기 개양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백악관 명의의 추모 성명도 내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뒤늦게 이해를 갖춘 공식 성명을 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백악관은 맥케인 의원이 타계한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조기를 달고 어제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이틀로 정해진 백악관의 조기 개양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연방의회가 여전히 조기를 개양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의원 별세에 대해 공식적인 조기 개양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백악관 명의의 추모 성명도 내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5일 트위터에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존경을 표한다는 추모글을 올리면서도 정작 고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정파를 떠나 존경받는 정치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는 극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열리는 맥케인 의원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족에 밝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끝내 고인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모습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어제 오후 서면으로 성명을 내고 정책과 정치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해 존경한다며 장례 일정이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조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립국 가족 격리 수용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단체들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구금시설 부족과 가족 격리 수용으로 거센 역풍을 맞자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추방 대상자 84,500여 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세관단 속국과 이민자 공익 옹호단체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IC는 전자발찌를 쉽게 끊어버린 뒤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민자 공익 옹호단체들은 전자발찌는 주로 성범죄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데 따라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물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속성 처리의 중단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최근에 새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로.com은 어제 이민서비스국이 H-1B 속성 처리 중단 조치를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H-1B 신청 심사가 오래 걸려 자칫 기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 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학생,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비자 소지자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법 체류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됩니다. 또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됩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신청한 학생,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법 체류 기간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는 심사관이 각종 신청, 청원 등의 심사 시 필수 증빙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거치던 보충 서류 요청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6월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은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발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가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뉴욕주가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운영권을 포기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는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재가동되고 개수도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특별 전체 회의를 열어 뉴욕시가 직접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의 운영권을 갖고 재가동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40일, 반대 3으로 통과시켜 스쿨존 감시 카메라는 올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4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자 즉각 9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과속 감시 카메라를 현재 140개에서 29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은 뉴욕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연장한 승인 거부로 한 달 동안 작동이 중단됐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운영 재개에 합의하면서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10마일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제한 속도 초과 10마일당 $5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끝내고 레이벌데이 노동절이 찾아옵니다. 많은 나라들의 노동절이 5월에 있지만 미국은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합니다. 노동절이 지나면 해수욕장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각 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고생한 학부모들이 홀가분해지는 시기죠. 그런가 하면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고 슈퍼볼은 정규 시즌을 시작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입추, 노동절은 미국식 입추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